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낼지, 가능한 판결 시나리오는 뭔지, 그 파장은 어쩔지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즉 유죄 취지라고 본다면 사건을 파기해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4번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파기 자판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느냐로 갈립니다. 대법관 12명의 결정에 따라선 이 전 대표가 6.3 대선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까? 사실 파기 자판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파기 환송을 해서 하급심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는 동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은 총 2만 400여 건의 형사사건 중 0.073%인 15건만을 파기 자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당선 무효형,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힌 만큼 파기 자판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항소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량까지 새로 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대선 이후 헌정 질서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심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바로 판단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내리면 유권자들이 유력 대권주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법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선고하느냐, 이것도 관심 아닙니까? 만약 상고를 기각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만 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대선판 전체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경우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관들의 성향, 이것도 좀 관심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한 노태학 대법관을 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중도 보수, 2명이 진보 성향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관의 성향은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정 기자, 앞으로도 잘 좀 취재해 주세요. 결과가 전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